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물어야 하는 무거운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제도는 올해 5월 9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다만 그날 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힌 글의 제목입니다. 지난 23일 연장은 없다고 했는데도 매물이 나올 거란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버티기 조짐이 나타나자 다시 한번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를 더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물리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두 차례 한시 면제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건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대출 등 절차가 복잡해 면제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잔금 지급 등 계약 마무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그날 계약건까지는 유예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주던 세금 혜택을 중지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그 전에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연장할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이를 더 미루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으로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이나 투기용 1주택까지 주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부활 전 규제 지역에서 급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절세 매물이 4월 초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수도권 외곽까지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0채까지 팔아드리고 압구정 매수를 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그 단지, 그다음에 입지로 어떤 것들을 한 채만 갖고 갈 거냐 고민이 많으세요. 강남과 한강벨트 같은 핵심 입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칼날이 다주택자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고가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과 세제 혜택을 똑같이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각종 규제에도 강남 3구를 비롯한 똘똘한 한 채 지역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자 단속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실거주와 상관없이 보유기간만 보고 혜택을 주면 오히려 매물 잠김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 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란 여론의 반대로 실제 적용되진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경우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매물 잠김과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전세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만큼 똘똘한 한 채 세금 문제는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답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이 돼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사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 가지고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야,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네,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죠. 그 중에 가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은 그 생산재 금융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런 거 보호해 줘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뭐 저기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뭐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런 거 보호해 줘야 되겠죠.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그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